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퇴계 편지를 읽어볼까요? 이한도가 손자죠. 지난번 편지에 아버지가 중간에 정근될 듯 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던데 어떻게 정근될 듯 하다고 했는지 모르겠다. 잔폐, 아주 잔폐한 관청은, 지저분한 하찮은 감청은 누구나 다 싫어한다. 사람들은 모두 괴로움을 꺼린다. 내가 싫어하는 곳을 남이 즐거워할 리 없으므로 남이 원한을 많이 살 것이다. 2조에서 바꾸어 준다면 2조는 직급을 옮겨주고 하는 담당을 하는 거죠. 모르거니와 청탁해서 정근하려는 생각은 아예 삼가하라.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네가 생활이 힘들더라도 편법을 써가지고 그게 피할 생각하지 마라. 네가 피하면 다른 사람도 맨 그 자리 가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청탁을 버려라 하는 게 핵심이죠. 내가 출발하는 것은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으나 역을 통과해야 하므로 21일에 갈 거라고 그곳 사람에게 말했더니 사람이 영리와 혈리에게 전해서 혈령도 알고 사람을 보내 출발한 날을 묻는구나. 들리는 소문에 내 옷과 안장 덮개를 해준다는데 이번에는 새 옷을 입지 않아도 되므로 헌 옷을 끼워 빨았으니 잘 말해서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옷 받지 말라는 거죠. 안장 덮개는 단단히 이야기해서 꼭 중지시켜라. 안장이 말안장이 고급 아닙니까? 듣지 않으면 내 병이 또 심해질 것이다. 꼭 내 말 들으래 이 말이죠. 계명대학교에 중재 이원주 선생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거기서 석사를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 도서관장을 했어요. 그 이원주 선생님이 퇴계 후손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수업을 갔는데 한참 손님 때문에 밖에서 많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손님을 보내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허허 그 참 수수의 얘가 힘들어. 주고받는 얘가 힘들어. 이거거든. 지난번에 안동대에서 나를 초청해가지고 특강을 했거든. 그래서 특강을 하고 내 좋아하는 술 실컷 얻어먹고 올 때 안동대학교 교정에 있는 액자를 하나 주더라고. 그걸 받아왔지. 근데 집에서 보니까 액자를 펴니까 그 뒤에 돈이 10만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학생회하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다시 돈을 돌려보냈어. 그랬더니 오늘 학생들이 5명이 이 꿀을 한 통 들고 왔다. 에이, 그 받았을 걸. 괜히 여러 사람 애미기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참 인품 대단하죠. 그분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계명대학교 그분을 기리는 소나무를 제자들이 구입해서 심어놓고 중재소위를 하고 학교에서는 그분을 위해서 강의실 하나 이름 중재실 해가지고 강의실 하나 마련해 줬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바로 이 퇴계 선생님의 그 인품을 닮은 거죠. 보낸 물건은 어디서 생긴 것인가 항상 이런 일로 불쾌하다. 다 뿌리칠 수도 없고 그것을 받을 수도 없다. 이번만은 일부러 받아서 이웃집에 나누어 주기로 하자. 할 수 없이 받아두자 이 말이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서해 유성룡 선생의 편지로 논문을 한 편 썼는데 편지가 그 초서로 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좀 알기가 힘들어 가지고 늦게 이제 알게 됐는데 그 편지에 보면은 서해 선생도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아들이 첩에게 이제 막 자기는 전쟁에 이래 막 나와 있고 지금 정신없는 상황에 쌀을 한 가마에 보냈는가 봐. 그러면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면서도 그 굉장히 고마워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4번째, 너희 댁에 너희 집이 너희 댁이 네 아내가 지어 보낸 달령을 잘 받았다. 궁한 처제도 이렇게 해야 하나 도리어 미안하지만은 흰 부채 2자루 검은 부채 2자루
참빛 5개, 먹 1개, 붓 1자루를 보낸다. 첩선과 참빛은 빛이죠, 빛. 선은 부채. 너희 아내에게 주어라. 옛날에 보면 편지 보면 맨 뒤에 꼭 그 뭐를 보낸다 하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참 달령 잘 받았다. 그리고 옷이죠. 그리고 그 빛하고 부채는 네 아내에게 줘라, 며느리에게 줘라 하고 참 며느리를 사랑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가뭄이 심했었는데 비가 더 내려 곡식 열매나 달리게 할는지 걱정이 된다. 옛 기록을 참고해 보니 반드시 기근이 일어난다면서. 또 화란이 있을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난이 일어나죠. 위아래가 모두 근심이 태사이다. 우리 집은 식구가 많고 쓸 것도 많으므로 흉년이 들면 어떻게 지탱할까? 내 말을 알아듣고 검소절약하여 군수익한 때를 대비해라. 어려울 때를 준비해라 하고 미리 집안 단속을 하는 거죠. 어른들 앞에서는 심기를 텅 비워서 마음을 비워가지고 억눌러라, 자제해라 말이야. 어른의 말을 잘 들으면서 조용히 연구하고 자세히 살피다. 어른의 말에 미리 겪은 경험과 옛 일을 듣고 알고 있는 연구 많음으로 깊게 새겨 배울 것이다. 어른들은 다 경험이 있으니까 그 말을 잘 들어둬라 이 말이죠. 결코 한쪽의 의견에 쏠리지 말 것이며 어른의 의견을 무시하지라고 들지 말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그 장점을 배워라. 이치에 당치 않아도 무례하게 주장하지 말다. 이치 안 맞더라도 강하게 거부하지 말라는 거죠. 소리를 높이거나 떠들지 말 것이며 남의 말에 앞지르 나서지 말라는 거죠.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학문하지 못할 까닭이 말해야 된다. 먼저 사람 됨됨이를 누리고 난 뒤에 공부를 해라. 논어에 행유 여리기에든 저기 학문이라 하는 구절이 있죠. 행하고 남은 힘이 있거든 그를 배워라. 그래서 논어 학위 편 전체가 무본이죠. 근본에 힘써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 자기를 낮출 것, 그렇죠? 나서지 말 것, 어른에게 항상 마음을 비워가지고 어른 말을 따라 들을 것. 제가 첨언을 한다면은 옛날에는 요즘은 뭐 참 자식이 무서워요, 자식이. 옛날에는 뭐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인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부명소시든 아버지가 명으로 부르시면 유의추지하고 예하고 달려가고 식재구죽토진이라 입안에 음식이 있으면 토할지니라. 입안에 음식을 있으면 토하고 대답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손을 씻었겠어요? 그럼 토하면 버렸겠어요? 손에 받아 다시 먹지? 그 정도로 대답을 빨리 하라고 하는데 요즘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아닙니까? 내 학생들한테 늘 강의할 때 그렇게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불렀을 때 대답 한번 빨리 해봐라. 그렇게만 해도 내가 소문난 명강사로 소문날 거다. 그 다음날 물어봐요. 7, 80명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답 빨리 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러면 한두 명 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만 빨리 해보세요. 그래서 부모의 감동합니다. 표정 억누르기 힘들어요. 얼른 옆집에 자랑하러 갈 거라. 7번째, 또 사태 소리가 지금에 이르도록 내려오지 않은 것은 소문에 듣자니 이조의 앞에서 했던 평가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사권을 가진 사람. 벼슬아치들이 아직 회의를 하지 않아 그 뜻을 윗사람에게 올리지 못해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이유가 없고 물러나 앉아 있기도 매우 미안하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아가 지금 풍기로 가고 있다. 퇴계선생님이 풍기에서 군수를 했죠. 풍기에 군수를 하면서 뭡니까? 소수서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 소수서원을 건립했죠. 도중에 파직되었음을 들었으면 고향으로 내려갈 것이고
만약 서울의 관직에 임명된다면 그대로 서울로 올라갈 계획이다. 비록 그렇다고 하지만 내가 관직에 있는 것은 기약할 만한 것이 못 되니 집안의 가을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여라. 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잘 알아서 집단들이 해라. 또한 너희들은 학업은 절대로 내가 없다고 해서 게을림을 피우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거듭 마땅히 10분 발휘하여 힘써 부지런히 공부하여 공을 이루기를 밤낮으로 떠짓는 선비를 보라.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서예 선생의 관찰에도 보면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식들이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다 하고도 또 그래도 조금 몸이 나으면 또 공부해라 하는 내용이 있고, 거기다가 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설을 위주로 공부를 해라 하는 거. 내가 맹자를 공부를 했는데 관악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맹자를 읽고 말 타고 내려오면서 외워보니까 다 외워지더라 하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인생에서 사설을 100번이나 더 읽었으면 좀 더 나은 삶이 되었을 것인데 후회스럽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죠, 자녀에게. 너희들은 모두 가까이서 본받을 만한 것을 본받도록 하여야 하나 의지와 기상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세월을 유유히 보내고 있으니 스스로 버림이 어찌 이보다도 더 심함이 있겠느냐.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예 사람이 이르기를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하였다. 너희들은 날로 나아갈 줄 모르니 아마도 날로 퇴보하여 마침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 두렵다.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뭡니까? 역수행조지요. 배를 타고 상류로 올라가는데 조금씩 저어야 됩니까? 맨 그 자리죠. 사정없이 저어야 상류로 가겠죠. 그러나 안 젓고 가만히 있으면 어야 됩니까? 물을 저 밑으로 내려가죠. 퇴보하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배를 저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자, 매와 화분을 다른 데 옮겨놔라. 대개 선생님 밑줄 긋은 부분만 있죠. 만일 학문을 하는 자가 남의 평가나 영욕을 두려워한다면, 남의 평가에 두려워한다면 홀로 설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무슨 말이 있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주관 없는 사람 도로 옆에 집 못 짓는다. 주관이 없는 사람은 길 옆에 집을 짓다 보면 지나간 사람이 이러면 안 돼, 이쪽으로 해야 돼. 또 하나 지나가도 이건 이래야 돼. 그럼 결국 집 못 짓는다는 거예요. 주관이 없이는. 그죠? 또 안으로 공부할 것이 없이 색다른 주장을 내세워 사람들에게 괴상하게 보이게 한다면 또한 스스로 보전할 수 없다. 노력을 하지 않고 논리만 자꾸 따지는 거. 그죠? 공자가 제일 싫어하는 제자가 누굽니까? 제일 많이 혼나는 제자가 제여죠, 제여. 제여가 말을 잘하죠. 말은 분드림하게 잘하고 난 뒤에 낮잠을 자는 거라. 그래서 썩은 나무와 썩은 똥에 비유를 하죠. 호되게 뭐라 하죠. 요컨대 배우는 자는 모름지기 확고하고 굳세야 비로소 그 뜻을 근거하여 지킬 수 있다.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 다 잡아야 된다. 다음, 사람이 마음을 간직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다. 제일 어려운 게 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한 것이다. 공자는 40에 불혹이라고 했지만 맹자는 40에 뭐 했어요? 부동심이죠. 부동심. 마음을 간직하기가 가장 어렵다. 맹자의 구방심 하는 게 있어요. 구방심. 흩어지는 마음을 다 잡아라. 그 내용이 재밌는데, 사람은 우리 집에 있는 닭이나 개가 옆집에 가면 데려와요. 왜? 내 거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닭이나 개를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마음에 비해서는. 닭이나 개는 나무 집에 가면 데려오면서 나는 멍 때리고 있는 게, 나는. 뭔가 이해됩니까? 개나 닭은 남 집에 가면 데리고 오면서 내 마음은 멍청하게 가 있는 걸 다 잡을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야. 그 다음, 모든 행동이 저절로 예절에 맞아서 사람이 따르지 못할 묘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이 예절에 맞았다. 김성일에게 얘기하는 학봉에게 모든 행동이 저절로 예에 맞아서 사람이 따르지 못할 것이 있었다. 훌륭한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사물장이 있죠.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예, 그런 이야기를 김성일에게 하죠. 김성일의 유명한 말은 뭐냐면은 노력의 성과를 얘기합니다. 노력해 지혜가 좋은 경우도 있지만 노력하면은 이룰 수 없는 게 없다. 노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분이 바로 김성일이죠. 네. 선생은 항상 겸허함을 덕으로 삼아서, 아까 겸허했죠. 겸손. 조금도 거만함이 없었다. 후손이 무릎을 꿇는다 했죠. 자기를 낮춘다 했죠. 김병일 씨가 수련원 원장이 늘 자신을 낮춘다 했죠. 겸손. 그분은 태계의 가장 핵심을 겸손으로 꼽더라고요. 다음, 선생은 앉았을 때는 반드시 단정하고 엄해서 손발을 움직이지 않았고 제자들과 상대할 때는 귀한 손님이 자리에 있는 듯이 하기 때문에 신독이죠. 신독. 항상 제자들을 모시고 앉아서도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러나 제자들 앞에 앉히고 글을 가르칠 때는 화기한 기운이 풍기며 논의 신신여약한 거죠. 가르쳐 깨우침은 단정하고도 친절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환해서 의심스럽고 모호한 데가 없었다. 그렇게 아주 시원하게 가르쳐줬다 이 말이죠. 또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퇴계 선생님이 유명하니까 제자들이 막 몰려드는 거라 전국에서. 근데 막 한여름에 더운데 너무 무덥고 더우니까 막 찾아온 사람들이 겨울에 가서 막 물을 끼얹고 세수를 하고 막 하는데 어떤 한 명이 꼿꼿하게 앉아 있는 거라. 얼마나 강하면 그 더위를 견뎌내는 거라. 퇴계 선생님 그걸 보고 내치죠. 받아들이지 않죠. 너무 강하다. 그 사람이 다른 스승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그 스승의 그 집안을 다 망하게 하죠. 너무 강해서 사람이 그게 이제 스승이 제자 보는 눈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사람들의 말이 이치에 맞으면 기꺼이 따르되 만일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곧 잠자코 대답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연히 두려워했다. 대답하지 않으면 이 논리가 안 맞다. 감을 잡는 거죠. 이덕홍, 이 사람이 이제 영주 사람입니다. 제가 이덕홍에 대해서 논문을 동양대에서 논문을 한 편 쓴 적이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글씨를 쓸 때는 반드시 정자를 썼다. 퇴계 선생님 글씨 봤습니까? 굉장히 점잖아요, 글씨가. 달필은 아닌데 굉장히 묵직하게 점잖은 글씨 씁니다. 그걸 가지고 해설하죠, 해설. 저도 서예를 했습니다만은 서예하면 아주 끝을 가볍게 싹싹 날리는 사람들은 바람기가 있다죠. 퇴계 선생님 글씨를 보면 아주 묵직하게 점잖하게 씁니다. 선생은 사람을 대함이 매우 너그러워 큰 허물이 없으면 끊어버리지 않고 모두 용납하여 가르쳐서 그가 스스로 고쳐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 김성일이 학봉이 스승을 볼 때 평가를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 엄숙하고 공경하며 본성을 배양하는 공부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로 더욱 엄숙하게 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신독이죠. 신독. 열 손가락이 보는 듯한, 가르치는 듯하며 열눈이 보는 듯하라. 신목소시 십수소지. 이걸 내가 집에서 놨더니 집에 아이들이 하는 소리가 아빠 그게 그 CCTV네 이러더라고. CCTV. 자, 12월 3일에는 이질로 이게 설사병이죠. 설사를 하였다. 마침 매화 화분이 곁에 있었는데 선생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으라고 명하여 말하기를 매화에 불결하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다. 퇴계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식물이 매화입니다. 매화. 무척 매화를 사랑했죠. 그래서 매화에 대한 시도 많고 매화시에 대한 논문도 많습니다. 우리 영대에 지금 퇴임하시는 홍금 스님께서도 퇴계 선생님 매화시를 한 편 발표하셨죠. 같은 날 병세가 위독하셨다. 제자들을 시켜 여러 사람들이
책을 잃어버리지 말고 돌려주라 했다. 빌린 책을 다 돌려주라고 했다면서. 그 손자에게 말하기를 전날에 교정한 경주본, 본은 뭐예요? 책이죠. 경주에서 찍은 책. 심경, 경주에서 만든 책. 심경은 아무개가 빌려갔으니 네가 받아와 인편에 한 참봉에 보내어 판본 중에 틀린 곳을 고치하는 게 좋겠다. 그 책에 수정할 곳을 알려주는 거죠. 예. 그 다음 제가 추가로 이거는 뭐 한문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학십도. 퇴계의 핵심적인 글 중에 하나가 성학십도. 앞에 뭐요? 선조에게 올린 것.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성학십도라는 명칭은 본래 진성학십도, 올린다 이 말이죠. 퇴계 문집 중에 7권 차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을 일벌하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설명이 없고 그림만 짤막하게 그걸만 붙어있을 뿐 그림이 10개 전부다. 그림은 난해하고 압축적에서 흡사 선사시대의 암각 하나 난해하기 짝이 없는 암호같이 어렵다. 저자 이황에 대해서 소개해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단 칠정론이죠. 기대승과의 논쟁. 예, 8년이네요. 8년. 이황은 8년간의 긴 논쟁 끝에 누구와? 기고본과 기대승, 기고본과 자신의 주장을 수정했다. 사단은 이가 움직이면 기가 따라가서 생긴 것이며 칠정은 기가 움직이면 이가 따라서 드러나는 것이다. 즉 사단이란 이가 움직여서 기가 따라오는 것이고 칠정이란 칠정이 기니까 사단은 기니까 사단을 이라고 하지 않고 칠정을 기라고 분명하지 않고 기에서 이가 따라가고 또 칠정은 기가 움직여서 이를 조절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을 수정하였지만 여전히 이황은 사단을 선으로 기결하고 칠정은 선악으로 모두 기결하는 가능하기에 출발점을 살펴보면 서로가 다르다는 입장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사단이라는 도덕적 원리가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칠정에 의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 도덕적 원리의 절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주체적 인간의 확립과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했다. 곧 뭐냐면은 기보다는 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말이죠. 한편 기대승은 성리학의 도덕적인 측면보다는 관념적인 측면에서 용어의 불분명한 사용과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성리학 체계의 모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후에 기대승의 관점은 이의 학풍으로 개설된다. 이의 학풍 뭡니까? 주기론. 그죠? 어디서? 화엄경에서. 화엄경은 뭐야? 2사, 2판, 4판. 그렇죠? 성학십도의 구성과 내용. 자, 태극도. 10도니까 도가 10개겠죠. 자, 1도에서 5도까지 천도. 그 다음에 6도에서 10도까지는 심성. 그렇게 돼 있죠. 태극도. 염계 주돈이 앞에 나왔었죠. 주돈이 누굽니까? 주돈이한테 가르치는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정호정이죠. 정호정이. 주돈에 대한 소개, 주렴기죠. 애련설 얘기했죠. 연꽃을 사랑한다. 연꽃은 뭡니까? 진흙에 나와서는 물들지 않았다. 아주 악조건의 환경에 태어났지만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넌 굴도 없고 가지도 없다. 잘난다고 해야지 옆에 뻗대지 않는다. 뻗대지 않는다. 향문익청. 향기는 멀리 갈수록 맑다. 볼수록 정이 간다. 뭐 그런 거죠. 자, 이게 바로
그림 중에 첫 번째 태극도가 주령계의 주돈이 가지고 태극도를 그렸고, 두 번째가 서명도, 장제가 쓴 서명을 그림으로 그린 거죠. 서명도는 상도, 하도와 나눠져 있다. 그 다음에 소학도, 주의가 된 소학도. 소학은 뭡니까? 세소, 응대, 진퇴지절, 물 뿌리고 마당 쓰는 거지, 그 소학이죠. 소학은 심부름하는 걸 하고, 대학은 남을 다스리는 거 배운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어떻습니까? 소학을 안 배우고 대학을 왔죠. 남에게 심부름하는 거 안 배우고 남을 가르치는 걸 배우러 왔어요. 무슨 의미죠? 여러분 항상 소학이 부족하다. 소학은 심부름하고 물 뿌리고 마당 쓰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대학, 수진제가 지구평천학하는 거죠. 대학지도. 조선조 성리학자는 권건의 입학도설에서 대학을 정리했다. 그 다음 5도 백록동규도. 백록동규도는 주의가 백록동 서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학생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록동규도는 인간이 되기 위한 학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의 윗부분에 오륜, 오륜 뭡니까?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붕우유신. 그죠? 장유유서. 이게 오륜이죠. 아버지와 자식 간 친함이 있어야 되며, 남편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하며, 어른과 어린아이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법과 우선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인과 신하에서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중용에서 나오는 박학, 신문, 신사, 명번, 독행. 여기 주목하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박학은 널리 배우죠. 학으로 시작했죠. 신문,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물어야 된다. 살펴 묻는다. 학문이란 게 뭐냐? 학문, 배우고는 물어야 됩니다. 이 물을 문자입니다. 그런 문이 아니고, 도둑질하는 것도 배우면 학문이에요. 궁금한 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학생들에게 묻게 합니다. 수업 마치고는 기다립니다. 질문하러 오라고. 근데 물을 안 와요. 궁금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사, 상가, 생각하는 기라. 생각을 해보는 거라. 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생각해보는 거라. 명변, 밝게 분별하는 거라. 그 다음에 독행,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실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학에서 행으로 끝나죠. 뭐라? 호, 12호의 지우학, 70의 종심소욕 부리고 학에서 행으로 끝나죠. 그렇죠? 학은 왜 해요? 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길 가는 노인을 발로 차고 혼나고 난 뒤에 노인은 발로 차면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을 공경해야 된다. 진짜 그런가요? 물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렇구나 하고 행동을 하면 노인을 공경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가까운데 시지에 덕원고등학교 가면은 교무실 입구에 크게 이 5 문구가 글이 써져 있습니다. 널리 배우고 살펴 묻고 꼭 명심하세요. 물어야 됩니다. 삼가 생각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밝게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겨라. 그럼 6번째, 심통성정도. 마음이 성정을 거느린다. 내 마음이 심장이 성정을 거느린다면,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처음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니까 처음부터 잘 다스려야 된다. 가운데 뭡니까?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본성과 감정이다. 이황은 이 문제를 두고 오래 고민했다. 젊은 기대승의 4단 7천 논제를 거치면서 얻은 확신이 이 그림에 들어있다. 심통성정도에. 즉 마음이란 인간의 몸을 움직이는 주인으로 본성의 감정을 잘 수행하여 바르게 유지하면 자신의 본성을 알 수 있고, 감정을 조절하여 학문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 성학식도 가운데 이황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 것이 바로 심통성정도이다. 심통성정도는 왜
기대선거에 관련되느냐? 이기론이죠. 예, 4단과 7정이잖아요. 그죠? 4단에서 7정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가지고 마음에서 성정을 건드린다. 정은 뭡니까? 7정이잖아요. 성은 뭡니까? 4단이잖아요. 그죠? 예, 정은 뭡니까? 곧 이죠. 이. 정은 뭡니까? 곧 기죠. 예. 그 다음에 인설도. 어질인자. 공자의 학설이 인이죠. 공자의 사상은 핵심이 인이다 말이죠. 맹자의 사상은 뭡니까? 공자의 사상 인에다가 의를 보탰죠. 의는 미하죠. 나를 아름답게 한다. 그래서 대모 선동군이죠. 예. 퇴계의 사상 한다는 뭘 했어요? 예, 경입니다. 경. 예. 주의가 글과 그림을 모두 만들었다. 공자의 사상의 핵심은 인인데 쉽게 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거를 주자 뭡니까 정자가 답하기는 충과 서로 답했죠. 인간의 네 가지 덕인데 바로 인이예지다. 4단이죠. 측은지심은 인지단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의 실말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말이고 옳고 그름을 다지는 것은 지혜의 실말이다.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요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요 시비지심은 예지다냐요 좀 사양지심은 예지다냐요 수호지심은 시비지심은 지지다냐라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인을 깨닫고 잘 보존하면 세상의 모든 선이 그 속에 나오게 되고 모든 행동에서도 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내가 인을 하면은 난 뭡니까? 어지리는 사람 인내에다 두이죠. 예. 그러면 내 마음이 네 마음과 같아야 된다. 처음 다 내 마음과 같아지는 뭐야 됩니까? 그 세상은 이상세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인설도는 인의 본질을 인식하고 인의 현실을 통해 인간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했다. 예. 그다음 팔도 심학도 마음에 대한 거죠. 정복심 이야기는 마음이 구체적인 수련법 핵심이 마음이죠. 마음. 예.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되는 거죠. 마음의 산란이 가라앉고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잖아요.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자에 뭐예요? 구방심, 그죠? 부동심, 마음이 흔들리지는 안 된다. 예. 내 마음이 곧 우주의 중심이고 내 욕구 곧 우주의 의지가 된다. 그의 말은 교훈이 되고 말은 행동은 법도가 될 것이다. 공자가 꿈꾼 종심소욕 부류구 70이죠.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넘지 않았다. 즉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울타리를 넘지 않은 자유의 경지다. 네. 그는 마침내 불사이득 생각하지 않고서도 얻게 된다. 불면이중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척척척 된다 말이죠. 왜? 70엔 종심소욕 내 마음대로도 그냥 법도에 끝나지 않아. 하도 몸이 딱 배어 있어가지고. 즉 생각하지 않아도 길이 보이고 애쓰지 않아도 길이 만들어지는 자연 무위의 성취를 한다. 저절로 행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그게 종심소욕 부르고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심학도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돼 가지고 그게 무위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구도는 경제잠도 주의가 쓰는 거죠. 경계하는 거죠. 개는 잠이라는 것은 찌르다 해가지고 짧으면서도 자기를 실천해가는 걸 잠이라 하죠. 실천할 경의 세부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의관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해서 모든 행동의 자세를 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 뭡니까? 의관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하여 일상생활 기거가 절대자가 임한 듯 경건을 일으키고 일을 할 때도 사적인 욕망이나 관심을 흔들지 않은 태도를 지키고 라고 당부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미리 마음을 다지면 오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해가 중천에서 일어나면 정신없죠. 오늘 하루 다 망치는 거죠. 숙흥야매 잠도 이거는 뭡니까? 일찍 자고 뭡니까? 늦게 밤에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에 잘 때까지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항상 경계해야 한다. 내 자신을 다잡아야 된다. 숙흥야매자매 태계가 그림을 그린 것이다. 시경의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서 너를 낳으신 부모님을 욕되하지 마라. 열심히 노력해서 욕되게 하지 마라. 제가 요즘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전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연세대에 이광호 철학자 이광호 교수가 문경 세제 밑에서 태어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중학교를 가려고 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된대. 길이 멀어서. 그때부터 자기는 지금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난다는 거야. 근데 뭐 이번에 TV에 김수로가 그런 말 했다는데 젊었을 때는 4시간에 이슬 차지 말라고. 그러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만큼 눈 뜨고 잘 때까지 나를 다 채찍질하면은 도움이 된다. 결과가 달라진다. 형식은 장마다 4구씩 13장으로 되어 있다. 태계 자신의 정신수양의 목적으로 지은 것이다. 뭐라고 썼느냐? 전하께서 이를 일상에 이제 성악십도를 올려주면서 글을 뭐라고 썼느냐? 전하께서, 전하 누구 선조죠? 이를 일상에서 언제나 늘 마음에 두시고 적절히 음미하고 반성해 나갔다 보면 체득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그때 경이 성학의 알파요 오메가. 알파요는 뭐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죠. 분명히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성학이 성인의 학문의 경에서 시작이고 끝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경이 뭐라 했어요? 주일무적. 공자가 뭐라 했어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70의 종심소욕. 그게 꾸준히 학으로 가는 게 그게 경이다.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도 지금 공부가 이제 시작입니다. 그죠? 비록 서울대는 아니지만은 전공을 선택했을 때는 전공에서는 내가 지지 않겠다. 거기서 누가 이기느냐? 노력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 이기냐? 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사람이 있죠. 즐기는 사람은 이길 수 없어요. 즐기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즐겨지겠어요? 하다 보면 즐거워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하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황은 성악십도 10장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으로 경을 제시했다. 태계의 사상이 뭐라? 경사상이다. 우리 도산서원에 가면 뭐 이렇게 쥐부 던지는 거 있잖아요. 투. 그게 경을 하기 위한 훈련이죠.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이 각성과 주시가 지속되면 암이 들어올 수 없는 거라. 기존의 강화된 습관과 에고의 영향은 힘을 잃기 시작한다. 이 태도를 24시간 일과 놀이, 삶과 함께 지속해 나가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다. 성악십도의 도설은 물론 주작이 설정한 모든 이론적 합성 자체들의 이 경을 지속 강화시킨다. 경이 뭐냐?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다. 계속 하는 것이다. 계속. 자, 작품을 한번 볼게요. 수고장. 아침에 일찍 깨어난다. 닭이 울면 잠에서 깨어나서 생각이 차츰 일어나게 되면 그 사이에 조용히 마음을 정돈해야 된다. 혹은 지난 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혹은 새날을 깨달아 모아 차례로 조리를 분명해야 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계획하는 거죠. 또 전날에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는 또 뭡니까? 금보리 확립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빗질하고 옷을 단정히 하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밝은 햇살처럼 해야 된다. 몸을 엄숙히 가지런한 정돈해가지고 고요하고 한결같이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다. 책을 펴서는 성현을 대해야 된다. 성현인데 누워서 삐딱하게 볼 수 있겠어요? 저기 부여에 옛날에 곡부서당 가면 그 훈장님은 글 읽다가 막 무릎을 팍 꿇고 딱 일어서고 말입니다. 성현의 글이 나오면 막 자세가 다릅니다. 항상 공자께서 옆에 앉아 계시는 듯하고 아내와 정자가 옆에서 있는 듯하면 아내는 안자, 정자는 정삼. 성현에게 말씀하시기를 친절하게 기담에 들어 제자들의 질문과 변론을 반복하고 참가하여 바르게 고쳐야 된다. 그 다음 응사, 일에 대응하는데
일이 생겨 응할 때는 실천으로 정미하고 밝은 천명은 빛나는 것이니 항상 눈을 거기에 둬야 한다. 이 일에 대응하고 나면은 예전과 같이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사사로운 마음이 들지 않게 해라. 사적인 마음이 들지 않게 해라. 그 다음에 1건 해가 이제 낮이 닿을 때까지 몸과 고요함이 순환하는 것은 오직 마음을 볼 수 있으므로 고요할 때 마음을 보존하고 관찰해야 된다. 마음이 두셋으로 나누면 안 된다. 글을 읽다가 틈이 나면은 간혹 휴식을 차고 정신을 펴서 다시 성정을 아름답게 길러야 한다. 다음 이제 저녁이 왔어요. 저녁에도 조심하고 마음과 정신을 가다듬는다. 날이 저물어 피곤하면은 기운이 이제 내가 비쳤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나쁜 기운이 들어오기 쉽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잘 가다듬어 정신을 맑게 이끌어야 한다. 밤이 깊어 잠잘 때는 손발을 가지런히 모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마음과 정신을 잠들게 된다. 낮부터 밤까지 자신의 정신과 기틀을 가다듬는 거. 밤의 기운이므로 마음과 정신을 잘 기르면 정이 다시 원으로. 이게 뭐냐면은 원형이정입니다. 원형이정. 원형이정은 또 뭐 추나 추동입니다. 원은 봄에 싹이 트는 거고 형은 여름에 막 무성한 거고 이는 열매를 맺는 거고 정은 갈무라는 겁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봄이 좀 뭡니까 그 겨울이 다시 봄으로 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오늘 저녁에서 다시 아침이 오고 아침이 다시 저녁이 오고 하루가 돌아가는 거기죠. 뭡니까 공자의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흐르는 강물가에서 탄식하죠. 쉬지 않고 흐르는 물이 이와 같구나 하는 걸 보고 공자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주에게 자강불식, 끊임없이 공부한다는 걸 깨닫는데 그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그 얘기를 했느냐. 물은 흘러가는 게 눈이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상 추나 추동이 계속 바뀌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럼 우리는 그걸 실감하지 못해. 추나 추동이 바뀌는 걸 알면서도 가슴에 와닿질 않아. 그래서 바로 공자는 흐르는 물을 보고 우리에게 공부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한 거죠.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 밤낮으로 부지런히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반복돼야 된다. 하루도 아니고 그죠? 정자가 아내는 천재죠. 근데 아내는 일찍 죽고 정자가 학통을 있는데 정자를 우둔하다 하죠. 근데 정자가 어떻게 공자의 학통을 이었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아주 어린 편인데 정자의 아버지도 같이 배웠는데 정자는 일삼성오신하죠. 하루에 나에 대해서 세 가지로 반성하죠. 위인모의 불충호와 남과 대할 때 충직했던가, 여붕우교의 불신호와 법과 사귈 때 믿음이 있었던가, 전불수포에 스승에게 전수받은 것을 열심히 익혔던가, 남하고 상대할 때 내 정성을 다했던가,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었던가, 스승한테 배운 것을 열심히 공부했던가, 이걸 매일 반성하는 기라. 그리 성인의 경지에 다 다르지 않겠어요? 일기를 쓰는 건 그게 있습니다. 자, 이게 그림입니다. 그림. 제10도, 제10 숙흥야매 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의 경계해야 되는, 조심해야 될 것을 그림으로 그립니다. 요 하나에 다 그림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복판에 뭐가 있어요? 공경경자의 전서죠. 공경. 경이다. 태계의 사상이 딱 들어있다. 아침에 저녁에 잘 때까지, 이건 뭐 새벽, 이거는 조금 아침, 이건 저녁, 이건 낮, 그죠? 그러니까 새벽, 그 다음에 아침, 낮, 저녁 이렇게 종일토록 쉬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경계해가면서 몸을 단돌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게 숙흥야매 잠도입니다. 위의 잠은 남당 진무경이 지어서 자신을 경계한 것입니다. 금화 왕노제가 일찍이 태주의 상체 서원에서 교육을 주관할 때 오로지 이 잠만을 가르쳐서
학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외우고 익혀서 실행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예. 이것만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그렇게 숙흥야매, 뭡니까? 성학 10도 중에 마지막 10도, 이것만 강조해가지고 강의를 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성학 10도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10도에 여러분 뭘 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하루의 일과를 부지런히 내 몸을 다져가면서 생활하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반복한다면은 여러분도 성년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예.